심판 이야기 있습니다. 호치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사심 합의는 비디오 판독이 생기면서 사라진 게 아닌가요? 왜 심판이 콜한 걸 또다시 사심 합의에서 판독을 하는가요? 영진초이님이 부장 비디오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단되면 기회가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처럼 심판이 계속 오심하는 판국에 기회 날아가면 SK처럼 억울한 케이스 생기고 감독 선수뿐만 아니라 보는 팬들도 속이 뒤집어지고 오심이 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비디오 판독으로 억울한 일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무님께서 궁금합니다. 감독이 아니라는데 심판이 고의사고를 그냥 결정해서 내보낼 수도 있나요? 수신호에도 번복할 수 없는 강제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심 합의는요 없던 일이 생긴 건 아니고 판정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위원이 심판지를 불러 모아서 사심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고 규약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있었습니다. 한 경기 한 번. 자 심판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팀당 두 번씩 비디오 판독 기회 있지 않습니까? 다 쓰도 심판들이 자 시행을 했는데 지난해 어떤 팀은 주고 어떤 팀은 안 주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 이럴 바에 없애.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벤치의 수신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째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1일 경기에서는요. LG의 유중일 감독님이 손가락을 4개를 폈는지 5개를 폈는데 하나 엄지가 잘 안 보인 건지 엄지가 겹친 건지 심판이 바라본 부분하고 감독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미스 커뮤니케이션. 근데 KBO 쪽에서는 감독한테 확인하고 벤치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록실에 표시를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 상황에서는 자 2사 2삼루에서 굉장히 안 맞고 있는 이재원 선수 타석에서 갑자기 자동 고의 사고 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맞지 않았는데 논란이 꽤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심으로 판단이 돼서 비디오 판독이 번복이 되면 두 차례를 다 써도 한 차례 정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일 경기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2회에 비디오 판독 2번 다 썼어요. 또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심이었어요. SK가 오심을 지적을 해서 번복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7회 공격 때 파울 타고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심판 사심 합의했어요. 그래도 오심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냥 오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말았는데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주면 심판위원들에게도 이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부담을 들 수 있죠. 개인적으로 경기 늘어진다고 팬들이 불편해하고 화가 난 적이 과연 있는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냥 막 경기 막판까지 대거 실점하고 난타전이 이어집니다. 투수들이 얻어맞고 터지고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정확성을 위해서 몇 분 정도 더 쓰는 거 가지고 팬들이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경기 조금 늘어지면 언론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방송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의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몇 분 정도 더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늘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오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 TV 중계 스트라이크 좀 피칭 존 여가서 좀 이 부분에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국법님이 부장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면 피칭 존 항상 나오는데 KBO 중계는 스트라이크 피칭 존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간혹 방송사 다시 보기 할 때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피칭 존이 보이는 게 더 야구 보는 흥미가 생겨 좋아 보입니다. 이랬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어느 순간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칭 존 TV 화면에 이렇게 그죠? 딱 표시해주고 탁 찍히고 지금은 리플레이 화면에만 간혹 볼 수 있고 이 또한 야구부는 저도 저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없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심판위원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가졌죠. 자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심판위원들 주장은 그겁니다. 자 스트라이크 존은 가상의 존이잖아요. 타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키 큰 타자 오면 조금 더, 키 작은 타자 오면 조금 더. 자 보면 어깨선의 아래에서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 타자에 따라 존이 좀 바뀌어야 되고 좀 단편적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2차원적인 스트라이크 존을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100% 정확할 수 없죠. 자, 우완, 좌완 차이 있죠. 그죠? 마운드 위에서 투수 판을 밟는 투수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자, 3루 쪽에 받는 그런 투수 있고 1루 쪽에 또는 중앙에 좀 달라집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심판위원들이 너무 이거 좀 불합리하다. 우린 제대로 봐도 화면상으로 무조건 이렇게 되면 야 오심이다 이렇게 우리 박살나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KBO에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래서 KBO가 방송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좀 뺍시다. 그래서 자
없애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이 됐는데, 하지만 메이저리그 중계를 우리가 뭐 안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팬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정 안 되면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을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유동적으로 좀 변동을 좀 주면 어떨까? 그리고 좀 메이저리그 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래서 안 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머쓱합니다. 이미 퓨처스 리그에는 지금 AI 로봇 심판이 시범적으로 볼 스트라이크 판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차원 평면이 아닌 AI 심판은 3차원 입체 공간을 통과하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이야. 카메라 여러 대로 해서 3차원 공간을 딱 통과하는 거. 2초 정도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얼마든지 향후 좀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좀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기술이 없을 때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는 이제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 기술이 허용을 한다 그러면 정확성을 위해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구는 사람이 하는 것 맞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류까지 인간미인가? 자, 거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쪽으로, 정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겁니다. 이미 그래 왔고요. 비디오 판독도 마찬가지고, 차츰차츰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뭐 야구에 대한 야구의 역사, 그다음에 야구의 전통, 그 전통하는 메이저리그가 지금 시즌 단축하면서 더블헤더를 그냥 7차전 경기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더 그냥 혁신적인 자동 고의 사고도 그냥 메이저리그가 먼저 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그것도 고의 사고 피치아웃 해가지고 고의 사고 던지면서도 폭투도 나오고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성, 기술, 과학 이렇게 거대한 흐름, 이 흐름이 점점 주도권을 딱 차지하는 이것은 앞으로도 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이버 댓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요. 미음, 니은, 이응, 니은, 미음, 니음, 니은이며, 네이버 댓글이 사라진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막 나가는 기사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제재 없나요? 박종윤님 부장 이거 한번 꼬집어 주세요. 댓글 폐지 이후로 많은 팬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터무니없고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된 근거 없는 기사, 혹은 항상 나오는 한쪽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기사, 대충 쓴 기사 등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팬들 커뮤니티 가보면 항상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쭉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아재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자이기도 합니다. 기사의 1차 소비자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집단은 기자들입니다. 네, 정말 기사를 많이 봅니다. 자기 것도 보지만 남의 것도 보고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기사들을 보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기자들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제 팔은 안으로 굽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제가 아무리 그냥 하더라도 아이고 저 인간 기자니까 저런다. 그리고 스포츠 조선이니까 야이씨 니네 회사 개판 치는데 그거 몰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지만 발이 안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 자신의 기사, 그리고 다른 기자, 같은 동료의 기사, 그리고 특히 타사 기자의 기사에 볼 때는 완전히 그 내로남불 마인드가 딱 나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참된 기자들도 있죠. 참된 기자, 참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기자들의 기사는 좀 한없는 애정으로 보죠. 아무래도 좀 팬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야단칠 때가 그냥 많죠. 저도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타사 기자들의 기사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에이 뭐야 이런 시잘데기 없는 기사를 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조회수 빨려고 제목에 펌프질 엄청 했구나, 뭐 야 이거 무슨 저희로 이런 거 쓰냐. 우리 기자들도 기사들을 보면서, 타사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분팽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썼던 예전에 기사들, 제 영상 보고도 타사 기자들 아우 저거 뭐냐 저 바보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자기 기사를 제대로 볼 거울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자들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이 선수 개인의 악플로 쓰이는 데는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반대입니다. 이거 뭐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에게는 이 댓글이라는 부분이요, 피드백에 좋은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탈자를 지적받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고친 것도
있습니다. 새벽에 고친 적도 있어요. 미처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시선, 있구나. 기사를 쓸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데스킹을 할 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데 이런 측면, 댓글 딱 보여주면 이런 부분 있구나. 그런 역할도 있는데 매우 아쉽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댓글은 그죠? 또 사회 댓글은 그대로 놔두고 좀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 댓글을 하나하나 전부 읽고 하트를 다 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자, 제가 악플, 인신공격, 또 타팀 극렬비하, 그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거 쓰면 아무리 좋은 그거라도 제가 좀 하트 잘 안 드립니다. 하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적인 댓글도 잘 안 드립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 제가 만든 이 영상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트 다 드립니다. 예, 최근 제가 봐도 참 기사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너무한다는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댓글이 좀 사라지니까 더욱 그런 경향이 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좀 성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댓글이 없으니까 우리 채널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최근 들어가고 좀 강하게 좀 달아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글른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좀 봐야 되는 댓글이 한 3,000개, 4,000개입니다. 이 댓글 보는 시간도 엄청나고, 저도 많이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범수님께서 부장,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김강현 선수 신인왕 가능한가요?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0.83. 가능합니다. 예.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이달의 신인에 좀 뽑히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도 했는데요. 딱 나왔는데 안 뽑혔어요. 김강현 선수하고 지금 이제 신인왕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수 제이크 크로넨워스 선수가 이제 이달의 신인에 뽑혔더라고요. 이 선수가 개막 이후 8월까지 타율 3할 5푼 6리 4홈런 17타점, 타격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굉장히 잘했죠. 근데 김강현 선수도 선발 전환 이후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하튼 초미니 시즌이니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 같은 추세라면 개인적으로 신인왕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한국인 메이저리그 신인왕은 아직 없었죠. 자, 일본 4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치로, 사사키, 오타니 이렇게 4명이 받았는데, 자, 김강현 선수 정말 참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활약이다. 이것은 아마 김강현 선수를 영입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스카우트조차도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황재균 선수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박용상 님이 부장, 어제 경기 최근이었죠. 황재균 선수가 쓰러졌는데 후속 기사 왜 없지요? 야구 없는 월요일이라 기자들 다 놀러 갔나요? 자, 제가 KT 팬도 아니고 황재균 선수 좋아하지 않지만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 중 선수가 쓰러졌는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 기사가 안 나온 이유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구단에 제가 이제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별 이상 없이 회복했고, 당일, 쓰러진 날 당일 바로 팀에 또 합류를 했고요. 무더위에 더블헤드를 풀로 치르다가 또 수비하면서 다이빙 캐치하면서 잠시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좀 어지럽죠 호소했고, 더가웃에서 좀 쉬고 시원한 거 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좀 쉬니까 회복이 됐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병원 검진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야구가 말입니다. 레저다. 허리에 벨트 차고 하는 것이 운동인가? 자, 허리에 벨트 차고 하는 것이 운동인가 하는데, 이건 보통 이제 야구 골프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참고로 역도는 예외입니다. 대단한 체력적인 운동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야구가 맨날 뜨거운곳에서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체력이 요구되는 굉장히 힘든 운동인 것이 맞습니다. 경기 전에 훈련, 경기 집중, 다 경기, 이거 다 포함을 하면요, 이동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에 7시간 넘는 강인군입니다. 요즘 더블헤드 하잖아요. 더블헤드 하면 10시간 넘습니다. 여름이잖아요. 땡볕이잖아요. 자, 6시 반 경기인데 그렇게 더워? 아닙니다. 훈련은 낮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자, 팬들, 요즘은 이제 무관중 경기지만 팬들이 입장하기 전에는 반바지 입고 훈련해요. 예, 너무 더우니까. 긴 페넌트 레이스 아닙니까? 144경기. 진짜 깁니다. 감안을 하면 체력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터리온 바님께서요, 내년 시즌 정상 개최 여부에 대해서 내년 정규 시즌은 연습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3월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코로나19만이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